여러분, 저물가라는 이야기는 오래됐죠. 지금 0점대로 계속 떨어지는 물가를 보고 있으면 야, 이거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는 것 아니냐, 저성장 저물가가 계속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물가가 보시다시피 0점대를 지금 거듭하고 있어요. 지난 1월에 1.5까지 올라가더니 2월에도 1.1까지 올라갔거든요. 물가의 기준선은 2%입니다. 2%를 적극 장려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그래서 2% 올라가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2% 밑으로 떨어지다 못해 지난 5월에는 마이너스 0.3까지 떨어졌고요. 지난 10월에도 0.1까지 떨어졌다가 11월에는 0.6까지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저물가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워낙 마이너스가 심하니까 또 0%가 많으니까 대부분 디플레이션 전조다, 디플레이션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디플레이션 전조에 와 있다, 저는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저는 입구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은 아직은 안 합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런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요, 저물가의 저성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본식 장기 불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디플레이션에 빠지면요, 어떤 경제 정책을 써도 절대 그 경제 정책이 시장에서 안 먹히는 게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만큼 디플레이션은 무섭습니다. 그러면 11월 물가가 0.6인데 0.6 왜 떨어졌을까? 국제유가예요. 국제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납입금 줄었다. 0.23% 떨어졌다. 뭐 이렇게 공급 측에 쉽게 말하면 석유류라든가 공업제품이라든가 정부의 정책적 무상 급식, 무상 교육, 무상 뭐 교복 이런 게 따랐기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에서 봐서 줄어들었다. 공급적인 측면이 뭐 늘어나거나 가격이 떨어지거나 혹은 아예 없애거나 이러다 보니까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정부는 지금까지 늘상 그렇게 이야기해 왔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죠. 수요적인 측면에서 문제다. 수요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가 떨어지면 그만큼 가격은 빠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물가가 계속되는 거다. 수요가 빠지는 거하고요, 공급이 늘어나는 거하고 이거 굉장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정부는 이걸 주장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효과, 무상교복,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것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수요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수요가. 당장 외식 물가만 하더라도 외식 물가는 수요의 기본 틀입니다.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0.9%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 자영업자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올리려고 들 텐데 못 올린다는 뜻이에요. 외식의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외식의 수요가. 보통 때 같으면요, 외식은 2 내지 3% 오릅니다. 2 내지 3%. 근데 2 내지 3%가 줄었어요. 결국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0.9%나 떨어졌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수요적인 측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가 줄면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밥상 물가는 이게 장난 아니에요. 여기에 집세까지 마구 오릅니다. 다시 말해서 서민 물가는 펑펑펑이에요. 야,
이게 말이 되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일단 서민 물가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집에서 밥을 해 먹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농산물만 하더라도 13.2%. 지난번에 가뭄 때문에 많이 올랐었죠. 그죠? 또 홍수 때문에도 많이 올랐었고요. 올해는 대홍수가 일어나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그 폭등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파만 하더라도요. 작년에 양파 한방 사가라고 난리를 쳤었는데 지금 75.2% 올랐어요. 대파요? 60.9% 올랐습니다. 사과 36.4% 올랐어요. 지금은 작황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작년에는 작황이 좋아서 난리였고요. 게다가 집밥 수요가 늘었잖아요. 집밥 수요가 늘면서 말입니다. 돼지고기가 18.4% 올랐고요. 소고기가 10.5% 올랐습니다.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니죠? 진짜 장난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반찬 가격조차도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반찬 가격조차. 이게 올라가는 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쭉쭉쭉 올라가야 된다고 하나요? 반찬 가격도. 농산물이 오르니까. 반찬 가격도 쭉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집세는요. 여러분 집세는 장난 아니에요. 집세는 0.6%가 오른 게 사실이에요. 그야말로 2018년 4월 이후로 집세가 가장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올라갑니다. 서울은 1.3%나 올랐어요. 서울은 1.3%나. 전국 평균이 0.3%인데 서울이 1.4%면 서울 집세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그런 이야기죠. 어디 그뿐입니까? 월세는요. 월세는 지금 이대로 많이 오르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에 최대치로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0.4% 오르고 있습니다. 0.4%.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가는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서민 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면 경제에서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2% 정도 물가 안정 목표가 2%인데 여기보다 계속 떨어진다. 이게 2012년부터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진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0.4%에 거쳤어요. 0.4%. 저물가라는 것은 결국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떨어질까? 쉽게 말하면 민간 소득이나 민간 투자가 줄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고용부진이 일어나죠. 고용부진이 일어나면 경기 침체 이렇게 악순환이 오고 있는 거. 가장 심한 건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냐고요? 가계소득이 느는 게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이잖아요. 가계소득을 늘려서 가계가 소비를 많이 하게 만들면 소비가 점점 증가해서 기업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기가 순순하게 돌아간다. 그래 최저임금 올리고 주 52시간제 도입하고 별 난리 쇼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실패. 그게 실패가 되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오히려 최소득주도의 성장 정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려요. 가계소득이 오히려 줄어든다니까요. 그러면서 가계부채는 더 늘어나고요. 여기에다가 실업자가 많이 되니까 소비 여력은 더 줄어듭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소비가 줄어서 저물가가 되고 있는 것. 수요 측면이에요. 수요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정부는 끝까지 공급 측면의 문제다. 지금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여러분요.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몰려간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아직도 고집을 하고 있다는 거. 참 이게 이상해요.
아니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사람이 먼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먼저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먼저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이란 뜻은 거기에 국민이잖아요. 그럼 국민이 지금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나요?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못하고 그에 따라서 국민의 고통은 점점 커지는데 물가는 떨어지는데 서민 물가는 올라가.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정부는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경제 쪽에서는요 제가 봐서는 거의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